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결혼이라는 건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 박철민 씨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저를 아껴주었고 저의 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었지요. 결혼식 날 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절대 놓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날의 하객들 중 유독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장옥자 여사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단순한 긴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니 어색하신가 보다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적대감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신혼 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들러 음식을 해드렸고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정성을 다했지요. 그런데도 장옥자 여사의 눈길은 언제나 싸늘했습니다. 원희 씨, 참 잘하네. 칭찬 같지만 그 말 끝에는 항상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받거나 남편이 저를 자랑할 때마다 장옥자 여사께서는 입술을 꽉 깨무셨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리 잘나야 하지? 저는 그런 시선에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장옥자 여사께서는 저를 향한 불편한 말들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철민이는 내가 없었어도 잘 살았을 거야. 여자 얼굴이 예쁘면 다야. 속을 알아야지. 그때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그 낯선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옥자 여사께서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계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철민 씨와 저는 작은 신혼집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출근길에 나서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옥자 여사의 그림자가 서서히 우리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원희, 우리 집안은 너희 집안보다 좀 부족한 거 알지? 그런데 왜 내 부모님은 우리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을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결혼 준비 때도 충분히 성의를 다하셨습니다. 더구나 결혼은 둘만의 약속이지 집안끼리의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늘 최선을 다하셨어. 제가 당황해서 대답하자 철민 씨는 고개를 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씀이 그렇더라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말이 철민 씨의 생각이 아니라 장옥자 여사의 말이라는 것을. 그 후로 작은 균열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오늘은 어디서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혹시 다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제가 제 일에 집중하면 일이 그렇게 중요해? 가정은 뒷전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장옥자 여사의 입김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철민 씨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사랑으로 다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직접 장옥자 여사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철민아, 내가 잘 생각해야 해. 여자는 다 자기 집 생각만 하는 거야. 원희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거 다 빼앗으려는 거지. 괜히 돈 보고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야? 문틈 너머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딸처럼 생각하기는커녕 저를 철저히 경쟁자로 빼앗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철민 씨는 제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지키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이 결혼을 지켜왔는지 그는 조금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심의 대상일 뿐이었지요. 여러분, 균열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틈이 방치되면 결국은 집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저희 가정의 균열 역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과의 갈등이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요. 남편 철민 씨와의 대화는 점점 더 잦은 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웃으며 풀어갔을 사소한 오해조차 이제는 불씨가 되어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핸드폰을 자주 봐?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오늘도 야근이라고? 진짜 일이 맞아? 남편의 의심은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늘 성실했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는 계속해서 변명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도 다툼은 거셌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남편은 이미 제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희, 나 이제 지쳤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뭐가 지쳤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민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어머니 말 때문이야? 철민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길이 무엇보다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저를 향한 믿음은 없었고 오직 장옥자 여사의 목소리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즈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심. 그래,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주지. 하지만 그냥 무너지진 않아.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반드시 돌려줄 거야.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원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깨지는 순간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 잔인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안에 숨어있던 강철 같은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짜겠다. 당신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라. 곧 알게 되겠지.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날, 제 안에 무언가는 죽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힘겹게 지켜왔던 가정이라는 환상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제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것.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이든 준비한 자가 이긴다는 것을요. 저는 우선 기록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의심을 퍼붓던 순간 시어머니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는 정황들. 하나도 빠짐없이 일기장처럼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 몰래 휴대폰 녹음을 켜두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건 증거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무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사무실 불을 밝히고 앉아있는 저를 보며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을 지킬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저를 끝까지 몰아세운다면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 권리를, 제 삶을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 변호사는 제 눈빛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고 남편 앞에서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저는 치밀하게 수를 계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몰아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싸움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싸움은 소리 없는 싸움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장옥자 여사와 남편 철민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을 향한 덫을 하나씩 깔고 있다는 사실을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웃으며 출근했고 저녁이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저는 그저 순한 며느리, 착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였을 뿐 속에서는 매일매일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재산 관계를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그들의 탐욕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재산 분할, 투자 내역, 시댁과 관련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 속에서 몇 가지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았는데 성과금이 꽤 클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땅은 아직도 가치가 오르는 중이라던데. 이 말들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빛이 순간 번쩍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굶주린 이리떼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그 눈빛. 그게 바로 제가 필요로 하던 확신이었습니다. 또 저는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의심을 퍼부을 때 저는 일부러 친구 앞, 지인의 모임 앞에서 그 상황을 노출했습니다. 철민 씨, 내가 어디 간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또 의심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끔 말이죠. 그 작은 장면들은 훗날 증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장옥자 여사는 여전히 저를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원이 여자라면 집안에 더 신경 써야지. 너는 일만 알지, 가정은 몰라. 내가 우리 철민이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니? 그 말에 저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전히 순종적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제가 노력하는 모습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곧 알게 되실 테니까요. 시간은 흐르고 덫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고 주변의 시선을 확보하고 법적 자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적은 어떤 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웃으면서 칼을 갈고 있는 적입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옥자 여사와 철민 씨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의 약점을 다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스스로 제 덫에 발을 들여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 속에서 장옥자 여사와 남편 철민 씨는 첫 발을 제 덫 속으로 내딛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은근히 불렀습니다. 원희야, 요즘 내 친정에서 땅 판다더라. 꽤 큰 돈이 들어오겠다면서. 저는 놀란 척하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 소문으로 들리지. 근데 원희야, 그 돈 내가 혼자 쓰면 되겠니? 우리 집안일도 있고 철민이 장래도 있고. 결국 그 돈도 너 혼자만의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됐다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제가 미끼를 던져놓았던 거니까요. 며칠 뒤 남편 철민 씨도 말을 꺼냈습니다. 원희야, 사실 말 안 하려 했는데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앞으로 애도 생기고 집도 넓혀야 하고 돈이 필요하잖아. 내 친정에서 들어오는 돈, 우리 이름으로 같이 굴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는 마치 합리적인 부탁처럼 포장했지만 제 귀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들렸습니다. 탐욕.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 혼자 쓰는 건 좀 그렇지.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한순간 환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탐욕을 드러내. 그래야 내가 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후로도 상황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우리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결국 다 가족끼리 쓰는 돈인데 왜 숨기느냐는 말로 저를 압박했죠. 저는 때로는 망설이는 듯, 때로는 흔들리는 듯 연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설득당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녹음 파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조만간 법정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그들의 목을 죄어올 올가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신과 욕망은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모든 걸 손에 넣을 거라 착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웃는 순간이 곧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첫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재산 내역, 시어머니와 남편의 탐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치밀하고도 결정적인 반격이 될 것이었죠. 먼저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던 재산 문제를 활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그리고 어머님, 이제는 우리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가진 기록과 증거들을 다 공개할 생각이에요.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말에 장옥자 여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료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여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녹음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님과 철민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은밀하게 제 권리를 침해하려던 증거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단순히 피해자로서 참고 견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법과 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제 권리를 찾을 뿐입니다. 장옥자 여사는 당황한 나머지 손을 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희야, 그건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저는 비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의도가 뭐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남편 철민 씨도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은 단순한 문자와 말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를 몰아세우며 저지른 모든 악행이 생생히 담긴 자료였거든요. 장옥자 여사는 머리를 떨구고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그러나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담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증인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확실히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얽힌 사건을 증언해 주시겠어요? 증인들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목격했던 불공정하고 부당한 상황들, 장옥자 여사와 철민 씨의 탐욕과 이간질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한 겁니다. 며칠 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증거와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장옥자 여사와 철민 씨는 사회적 압박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사실이라고요? 철민 씨,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들의 얼굴은 갈수록 굳어갔고 겉으로는 무시하려 했지만 내면은 이미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준비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권력과 탐욕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착함과 준비,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그 드라마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던 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준비한 모든 증거와 증언이 이제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장옥자 여사와 남편 철민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은밀히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제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공개될 것을 직감했겠죠.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재산 내역,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략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변호사와 함께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정리하며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희 씨,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모든 자료는 실제 기록이며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분쟁이 아니라 부당한 압력과 이간질, 탐욕에 대한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증인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옥자 여사님이 원희 씨를 이간질하려고 하신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철민 씨가 며느리를 의심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명확했고 법정 안은 점점 장옥자 여사와 철민 씨의 긴장감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옥자 여사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철민 씨 역시 말없이 자료만 바라보다가 결국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 것 같아.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당신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오만과 탐욕이 이 순간 무너지는 걸 지켜보라.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출된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원희 씨의 주장을 인정하며 부당한 이간질과 압력에 대한 책임을 장옥자 여사와 박철민 씨에게 묻는다. 그 순간 장옥자 여사와 철민 씨는 충격과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후회와 무력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점철된 시간 속에서도 정의와 준비, 침착함이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증거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은 때로 드라마보다 잔혹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날, 저는 홀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와 침착함, 정의로운 행동이 있다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